네, 안녕하세요. 시리얼 킬러의 전원입니다. 저희 첫 번째 주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1호 공약 손실보상금 논란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소상공인 소기업 551만 곳에 피해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1호 공약으로 50조 원 규모 재원을 마련해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600만 원 일괄 지급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는데요. 후보 시절 대통령이 된다면 즉시 기존 정부안과는 별개로 600만 원을 추가해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하겠다고 얘기했었죠. 그러나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피해지원금은 일괄 지급에서 차등 지급으로 번복하자 불만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저희가 영업 손실 계산을 최초 내냈다. 코로나19로 2020부터 2021년 발생한 손실이 54조 원에 달한다고 말한 점을 보아 피해 규모 조사를 해낸 것에 대해서는 자신감을 좀 드러낸 모습이었습니다만,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피해 지원 금액이나 시행 시기 등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불만이 더 가중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달 28일 차등 지급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형편이 괜찮은 분은 돈 받으면 소고기 사서 드시고, 형편 어려운 분은 그 돈 받아서는 가게를 운영할 수도 없고 월세도 못 낼 정도로 아무 도움 안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됐다라는 발언을 하자 논란은 더 퍼졌던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소고기가 형편이 괜찮은 사람만 먹는 음식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수위가 지난 28일 발표한 손실보상 방안의 핵심은 소상공인 소기업이 2019년 대비 지난 2년 동안 입은 손실 총 54조 원을 토대로 피해 수준에 따라서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겠다는 것인데요. 간단히 얘기해 드리면 손실 규모가 큰 업체는 많이, 작은 업체는 적게 지급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액수는 최대 600만 원까지 지급으로 검토된 것으로 현재 알려져 있는데요. 새 정부는 이런 인수위 어림셈을 바탕으로 개별 업체의 규모, 피해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가 경정 예산, 추경안 통과 즉시 피해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 올해 2차 추가 경정 예산 추경 규모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6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추경 규모에 대해서는 30조 원보다는 클 것이라고 답했고, 애초에 얘기했던 50조 추경과는 달라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에 대해서 정의당은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었는데요. 정의당은 지난달 4월 28일 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소기업 소상공인 코로나19 손실보상 차등 지급 방침에 대해서 애초에 50조 추경을 약속해 놓고 사실상 33조에 그치는 추경 규모에 끼워 맞춘 결과가 아니냐 하는 의구심을 지을 수 없다라고 비판했고, 손실보상 상한액을 600만 원으로 제한한다면 피해 규모에 비례하는 온전한 손실보상은 아니게 되는 것이라며 비판했습니다. 현재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모자란 보상분 약 19조 원을 소상공인에게 피해 지원금 형태로 지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동안 정부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여행업 등도 지원금 지급 대상입니다. 지원금은 개별 소상공인의 추산 손실액에서 이미 지급한 지원금과 보상액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이 이렇게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2년간 손실 규모가 2천만 원인 소상공인이 지금껏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금을 총 1,600만 원을 받았다면 부족한 400만 원을 이번에 피해지원금으로 받게 되는 것이죠. 지원금을 심지어 얹어서 일괄 지급해주겠다던 애초의 약속과 다르게 차등 지급하고, 이와 더불어 이전에 받았던 지원금 뺀 나머지 손실액에 대해서만 받게 된다면 많은 소상공인분들의 기대와 다르게 보상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 아직도 많은 소상공인분들의 반발과 불만이 여전히 생기고 있고 좀 우려가 됩니다. 정부의 방역통제를 지켜가며 빚으로 빚을 돌려막고 버텨왔던 자영업자들에게 적절하고 신속한 도움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당시 거침없이 던졌던 손실보상 공약과 본인의 말이 실제와 다른 점은 새 정부가 이제 막 시작한 시점에서 벌써 새 정부에 대한 실망을 만들어내고 있지 않은지 걱정됩니다. 이에 대해서 경기도지사 선거에 나선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는 정부 예산으로 안 되면 경기도가 나서서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600만 원을 균등 지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정부 예산이 안 된다는 가정을 벌써 내놓은 것을 보면 정말 소상공인분들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고, 경기도민이 이에 대해서 동의할지, 또한 윤 정부가 소상공인분들에게 정확하게 지급을 충분히 할 수 있는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3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공약이었던 소상공인의 완전한 손실보상과 주택공급 확대, 탈원전 정책 폐기 등 새 정부 국정과제를 최종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인수위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민께 드리는 20개 약속과 110대 국정과제를 공개했고, 코로나19 장기화로 막대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지원책과 관련해서는 데이터에 기반을 둔 소상공인 손실 완전한 보상을 약속했습니다. 다만 윤 당선인이 공약했던 피해 지원금 1,000만 원 등
50조 원 규모의 구체적 손실보상안과 소급 적용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공약을 물론 100% 지킬 수는 없다는 것은 국민 누구나 잘 압니다. 이해도 하고요. 그러나 대통령이 가장 강력하게 주장했던 공약은 반드시 지키려는 태도와 노력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노력하는 척이 아니라 실제 국민을 위해서 그 공약을 현실에서 실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은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인데 자신의 입으로 얘기했던 공약의 내용을 바꾸거나 지키지 않는다면 국민은 대통령을 대한민국의 대표로서, 수장으로서 믿고 지지할 수 있을까요? 실제 사실과 다른 말을 한 게 되어버린 거라면 거짓말과 크게 다르지 않은 거 아닐까요?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의 5년을 책임질 윤 대통령의 새 정부의 성공을 정말 기원합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